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하나 보고 가시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겁니까? 위협입니다. 위협일 뿐인 것입니까? 단순하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언제인지 우리를 향해서 방사포, 미사일 다 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건데요. 북한을 위협이라고는 했지만 주적이라는 표현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과연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주적이라는 표현이 과연 과한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안보관과 대북 정책의 바탕을 흔들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주적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함께 파헤쳐 봅시다. 이번 논란은 2025년 7월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북한을 우리에게 위협이라고 하면서 주적이라는 개념에 대한 다른 입장을 밝힌 거죠. 이 주적이라는 개념은 대한민국 국방백서에서 쓰여온 표현인데요. 시대와 정부에 따라서 그 의미나 표현 방식이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들어간 건 1995년입니다. 이때 국방백서에서는 북한군을 우리의 주적이라고 분명히 정했는데요. 이건 북한의 핵개발 움직임이나 군사적인 위협에 대응하려고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남북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주적이라는 표현은 서서히 사라지거나 약해졌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나온 국방백서에서는 주적 대신 직접적인 군사 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죠. 이건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보려는 노력에 반영된 결과였지만 표현이 바뀌었다고 해서 북한의 위협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우리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민간인과 해병대원이 사망하며 주택이 파괴되는 등 북한이 계속해서 군사 도발을 하자 적이라는 개념이 다시 국방백서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2010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표현이 다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22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한민국의 안보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동영 후보자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자리의 후보자로서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실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북한을 주적이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데요. 먼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크고 작은 군사 도발을 계속해왔습니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했고
같은 해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 2명과 해병대원 2명이 사망하는 등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서해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했죠. 이런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북한이 우리 안보에 정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념적인 대립으로 봤을 때 또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반면 북한은 독재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체제와 사상의 차이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리서치의 대북인식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모든 세대와 이념 성향을 통틀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불신인식은 81%로 높고 적이라는 인식도 58%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은 안보적, 정치적으로 위협적인 국가지만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호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즉,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별개로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적인 연민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들어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 배우 전종서를 인터뷰하는 중에 한 출연자가 북한은 주적, 이 말을 왜 못해? 라는 대사를 언급하며 대적권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이건 주적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군사적인 용어를 넘어서 일반 대중과 MZ세대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얘기되는 사회적인 화두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북한은 주적인가라는 논쟁은 대한민국 내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북한에 대한 생각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보수 진영은 북한을 명확히 주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 이유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끊임없는 군사도발,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을 꼽습니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7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건 핵무기 18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철저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려면 주적 개념을 통해 군인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최근 정동영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안보관이 의심스럽다 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남북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북한을 위협 또는 대화의 상대로 보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주적 개념이 북한 주민 전체를 적으로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고 통일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외교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봅니다. 정동영 후보자의 발언은 이런 진보적인 대북관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북한에 대한 견해가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우리는 양측의 시각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북한에 대한 자신만의 해안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한마디로 시작된 북한은 주적인가? 라는 논쟁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복잡한 대북관과 안보 현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군사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은 우리가 절대 그냥 넘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주적이라는 단어 하나에 담긴 여러 가지 생각과 주장들은 우리 사회가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죠.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분명한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확고한 주적 개념으로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 라거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좀 더 유연한 대북관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모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빌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허공 영령들과 정치적, 이념적 갈등으로 희생당한 희생자분들에게 안타깝고 존경하는 마음을 바칩니다.